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근로자의 날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올해 첫날인데 감사 스마일 어제 건강검진 잘 하고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실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기쁘게 5월의 첫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동에는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위대한 파급력이 있다. 스티븐 코비. 감사 스마일이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생각보다는 실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말이 앞서기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말 또는 또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카페에 이제 멋진 북한산을 배경으로 이렇게 멋지게 사진을 갖다 제가 가져왔는데 삼송에 오시는 분들이 또 물론 삼송이라든지 뭐 지축이라든지 또 원흥에서 이 북한산이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음성우타운에서 이 북한산 삼각산이 조망이 되는데 멀리 뭐 개성에서까지도 이 삼각산이 보인다고 하니까 실제로 100군데 가서 뭐 내려다 본 모습도 멋있는데 지금처럼 여기 오금천에서 이렇게 삼각산 북한산을 갖다 보는 모습도 정말 멋지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제 삼송이라든지 북한산을 갖다가 못 오신 분들은 꼭 시간 내서 이 따뜻한 봄날에 오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스투TV 카페 그 부동산 소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북의 국평 분양가가 15억이 됐다. 서울 평균 평당 분양가가 3,800이다. 이게 이제 뭐 국평 12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격대에 저항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문제지만 앞으로 이 분양가는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개포 아파트가 100억대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100억대 매물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뭐 기회가 언젠간 오겠죠.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2주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2027년 착공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27년에 2주는 가능할 것 같지만 착공은 2027년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봉천과 신림동이 뜬다. 관악구의 신림선이라든지 서부선, 난곡선 순서대로 지금 이제 개통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신림선은 개통을 하고 있고 서부선하고 난곡선은 이제 착공이 곧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봉천하고 신림동을 갖다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탄 이 신도시에서 줍줍이 두 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화성 거주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줍줍 두 채 도전을 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론 주제로 들어가면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 글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4,000건 돌파의 의미. 일전에 감사 스마일이 이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이 4,000건이 돌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감사 스마일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이 상황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기사 원문이 있는데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이 붙어서 차라리 빠숑님 블로그를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월, 2023년 1월에는 정말 1,40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바닥이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바닥은 2023년 1월, 2월 그때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제 방송에다가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락이 됐던 게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9억 이하의 그 6억에서 9억 사이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10월, 11월, 12월이 정말 또 바닥이었습니다. 이때도 거의 2,000건이 넘지를 못했다가 지난 1월부터 2,568건을 거치고 난 이어서 2월 달에도 2,000건대 중반, 3월 달에 지금 4,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은 아직 이제 뭐 진행 중에 있지만 4월 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제가 예상했을 때 4,000건에서 5,000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폭의 가격 상승도 관측이 되지만 앞으로의 상승폭은 물가 반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금 보시면 이게 4월 28일 오전 집계 기준인데 29일하고 30일 날도 또 물론 신고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면 충분히 4,1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계약 이후 신고 기간 월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었고 막상 집계가 시작되자 예상을 훨씬 웃도는 거래량이 포착됐습니다. 윤지혜 팀장님은 4월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넘어설 것이다. 이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을 넘어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5,000건대가 될지를 궁금해하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과 4월 매매 거래량이 4,000건대를 넘어선 게 지난 2022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다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가 호황을 이뤘던 2021년 3월 수준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4,000건대 회복은 2020년 이후에 4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거래량이 회복된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수치고요. 또 정부가 올 2월부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을 또 도입했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DSR 산정 시에 가상금리를 또 부과하는 제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를 갖다가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을 매수로 지금 돌아섰다라고 지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원금 한도는 낮아지게 되었고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이렇게 많은 거래가 있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매매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매매가는 소폭이나마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서울시 정보광장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지난해 10월 이후에 매달 조금씩 증가해서 2월에는 10억 9천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28일 기준 3월 평균 거래액은 10억 9,99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평균 거래액이다 보니까 뭐 10억보다 아래에 있던 금액도 있을 거고 10억보다 높은 금액이 있을 건데 중요한 팩트는 일단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올랐다. 물론 전고점은 아직 회복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렇게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 가격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른 시간 내에 집값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감사스마일도 집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났더니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보다 아니면 작년 1월보다는 지금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고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김학렬 빠숑님께서는 지금의 매매 거래량은 사실 절대적으로 높다기보다 그동안 매우 낮았던 수치들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봐야 하는 수준이고 최근 2년간 거래가 특별히 적었던 것이고 예년 수준은 5,000건 정도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거래량도 오르는 것만 오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덧붙였는데 저는 서울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은 거래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를 갖다 계속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매수 대열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올 가을 9월, 10월 달에 전세가 만기가 도래가 되고, 또 상황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올 가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난달보다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덕양구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이 이제 이런 분위기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달쯤이면 덕양구도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집값이 지금보다 지금 4월, 5월 1일 기준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받는다.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 가서 직접 임장을 해보시거나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면 그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라든지 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도 전세 가격이라든지 실제 실거래 가격이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아파트를 실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지금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실거래가가 올라온다고 하면 매수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매도인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들이 가격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거래를 하자라고 하면 가격을 정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깎아주지는, 지금 정말 깎아서 계약하는 건수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명진 팀장님께서는 중동지역의 전쟁 이슈라든지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지금 내일 뭐 연준에서 이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뭐 9월 정도에 또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인상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물론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대선이 올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집값 상승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집값이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고 이제 우상향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팽배해 있다는 지금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 좀 드리고요. 또 윤 팀장님께서는 일부 지역에서 지난 2년간 거래 절벽 상황에서 쌓여있던 매물과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도 탄력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금 내다봤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10년 전에 1억의 가치랑 지금의 1억의 가치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물가가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물가 상승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금 금리도 지금 내려가지도 않는데 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전 2020년도랑 2024년 지금 5월 1일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많이 달라져 있지만 가장 많이 달라져 있는 게 지금 자재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비가 정말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도배장판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비싸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주방 싱크대 뭐 화장실 하나만 고치더라도 몇천만 원의 그런 소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참 엄두를 못 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아파트 가격이 구축과 뭐 중신축 앞으로 있는 기축 아파트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내가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갖다 하는 게 조금 두렵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려 보시면 상황은 이제 오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폭락론자의 이야기 듣지 않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좀 전환하셔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실 것을 감사스마일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똑똑해진 건 똑똑해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어났고, 최근에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삼성의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원흥, 그 다음에 지주계 사장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지금 분위기는 정말 그러니까 지지난달과 완전 다른 분위기가 지금 펼쳐져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 좀 드리고요. 조선일보의 진중원 기자님 기사 하나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3종 공급난에 빠진 수도권 아파트, 문정부 미친 집값 재현 우려, 서울 인허가수 17년 만에 최저고요. 분양 착공도 지금 저조한데 공사비가 치솟고 고금리 겹친 탓에 규제 완화도 난항이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지만 3년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수도권 집값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선행 지표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정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뒤에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인허가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수도권에서 착공한 아파트 물량과 분양 실적도 역대급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지금 많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미분양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팩트 하나 더는 앞으로 지금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3종 공급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아파트를 좀 못 지어도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로 대체로 그렇게 수요를 이렇게 나누어 가져갔는데, 지금은 오피스텔과 빌라를 거의 짓질 않고 있고, 제가 지금 삼성을 봐도 빌라가 지금 완공되어 있지만 아직 분양이 안 된 빌라도 정말 많고, 서울은 지금 빌라를 거의 안 짓고 있고 못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말 이 역대급으로 지금 주택 공급난이 정말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파트 공급난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은 과거와 정말 다른데, 문정부 때는 공급 부족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에 쏠리는 수요를 억누르는 데만 집중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160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또 그 기사를 또 접했는데, 지금 또 그 준공 물량이 지금 20만 호 정도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국토교통부에서 잘못 계산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도권 아파트 공급난은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지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에 급감한 것은 2022년에 본격화됐는데,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아무도 집을 안 샀을 때고, 또 폭락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고금리라든지 건설 자재값 인상 등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허가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또 착공이나 분양에 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딜레이를 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지금 우리 곁에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내년도 이런 문제보다 내후년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최근 2년간의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부진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던 2013년에서 2014년 상황과 비슷하지만, 그때는 2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가 2026만 7,210가구에 그쳤지만 인허가 물량 감소는 결국 아파트 공급 부족을 불러왔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집값 급등의 단초가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대표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정말 누구 이야기처럼 정말 빵처럼 바로바로 이걸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리고 부수고 새로 짓는 거는 6, 7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힘들 것이고, 특히 지금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걸림돌이 되는 게, 물론 규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그래서 싸게 분양을 갖다 지금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 스마일은 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 4,000건이 의미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감사스마일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건이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4천건이 되고 5천건 되고 6천건이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집값의 바닥은 작년 1월이 바닥이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하락장이 있었던 게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가 하락장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하락은 이제 없을 것 같고 보합 내지는 수도권은 상승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2024년보다는 내년과 내년 이후 2026년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제가 제 방송에 대놓고 내 집 마련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집 벽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내 집 마련 한 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내 집 마련을 갖다 언제 할 것이냐 그건 각자가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능력이 되시면 계속적으로 신축 아파트 청약을 갖다 기다리지 마시고 3기 신도시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